1등만 생각하고 공부만 잘하면 인재로 성장한다고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트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성이 뒷받침되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자, 오늘은요, 제가 성공초대석의 일환으로 아주 훌륭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천 다산고에 현재는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최우성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최우성 교장입니다. 또 사실 저하고 ROTC 동기이기도 한데요. 동기 중에서 이 교육계에서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성공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 미래교육이라는 교육 관련한 책을 또 내셨고, 학교 폭력 관련된 책을 2번이나 저술한 학교 폭력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또 수학 교사세요. 네. 수학 전문가시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수학 포기자였었어요. 수포자. 중학교까지 한 번호만 찍는 학생이었다가, 저랑 똑같으네요. 네, 가세가 많이 기울고 장남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수학을 이제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범대 수학교육과 가서 수학교사가 되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학교에서 학주라는 학생 주임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학생부 교문맞이부터 해서 아. 학폭 담당 업무 학생부장, 그 다음에 교육청 학교폭력 장학사, 지금은 이제 이천 다산고 교장으로서 이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학교폭력만 거의 2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동기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자, 학교폭력 요즘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요즘 어떻습니까? 실태가.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영상부터 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이제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도 학폭 미투로 인해서 성공하여도 그걸로 인해서 다시 추락하는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학폭에 대한 경각심, 감수성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작은 째려보거나 뭔가 밀거나 종이를 던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학교폭력 범죄에 있다 보니까 학폭 신고 건수가 점점 급증하고 있고요.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인관계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많이 찾아오고 다툼의 여지가 많고 그걸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거죠. 사실 학교 폭력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내 그 폭력이 있었고, 좀 주먹을 쓰는 애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막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이 학교 폭력이 너무 남용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안 조사하는 와중에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학폭이 아닌데 학폭으로 신고해서 무고죄로 막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현명한 보호자는 자녀의 입장만 듣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도 듣고 학교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태에서 학폭으로 신고하고 진행을 좀 시켜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고 해서 지금 맞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심각해져서, 사실 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더 친해질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정을 쌓아가고 또 양보와 또 때로는 희생도 배우는 게 학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너무 심각해지지 않나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3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폭을 신고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대학교 진학하는데 뭐 방해하려고. 물리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방해하려고. 의도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폭 피해자로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 또 가해자가 되고, 그때 당시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안을 처리하지 말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늘 피해자만 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도 된다는 부분. 학폭이 뭔가요, 도대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내부, 학교 외부에 이루어지는 모든 폭력 행위를 다 학교 폭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째려보거나 밀치거나 때리거나 밀거나 던지거나 이런 행위 자체, 또 욕하는 거, 금품갈취, 뭐 협박, 강요. 학폭을 당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학생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어른이나 학생한테 얘기해서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피해자가 당한 것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계속적으로 가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증거를 보존하고 신고를 해서 학폭 사안을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폭 처리 절차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신고하거나 117이라는 학교폭력 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고가 접수가 되면 학교에서 관련되어 있는 학생과 보호자의 사실관계 확인을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이후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들이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로 종결할 수 있으면 종결하고 종결이 되지 않으면 지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조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자, 학폭 처벌 중에 가장 높은 수위가 뭐가 있습니까? 퇴학이죠. 퇴학. 그 바로 전 단계는 전학이 있습니다. 전학. 네. 퇴학과 전학의 차이는 뭐죠? 퇴학 당할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가서 공부를 지속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전학은 내가 있는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또 뭐가 있나요? 보통 학급 교체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또 출석 정지라고 해서 가해 관련 학생이 출석 정지 5일을 받으면 수업 일수가 있는 수업하는 일에 학교에 안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별 교육도 있고 밑에 이제 사회봉사, 교내봉사, 접근 금지, 서면 사과까지 해서 쭉 가해자 조치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게 정보가 지식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지식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 몸, 마음, 지식의 성장이 결국은 사실 우리 교육의 진정한 목표 아닙니까? 건강한 학생들의 마음, 우정, 우애, 협동, 희생,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길러지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교직에 계시면서 그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1등만 생각하고 공부만 잘하면 훌륭한 우리 미래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한다고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엘리트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성이 뒷받침되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의 학력 신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성이 중요하다고 느껴서 매일 아이들하고 아이 컨택하고 인사, 예절 바른 거를 많이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학부모님들께서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양육 교육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네, 들어봤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예. 밥상머리 교육이 거의 무너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있다가 학교에서 집에 가면 게임하고 SNS하고 단절이 돼 있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억눌렀던 그 학업 스트레스를 학생들한테 폭력으로 행사하거나 아니면 언어적으로 욕설, 비속어를 반말을 쓰면서 우리 아이들이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 케어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하루에 한마디라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 아이가 늦게 들어오면 고생했다, 또 칭찬 격려를 좀 해주고 네. 그냥 버럭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반말을 하면 아이들 마음속에는 적개심이 막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폭 가해 피해자가 돼서 우리 엄마 아빠하고 소통이 안 될 경우는 자녀가 이 얘기를 안 해요. 학폭 피해 신고라도 가해 신고라도 하려 그러면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엄마 아빠하고 소통을 안 해서 얘기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죠. 교장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학교 상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관리자가 일단 교직원, 학생, 학부모하고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꼽고 싶어서요. 교장실 문을 늘 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나 등교할 때나 시간이 되면 아이들한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고생했어. 내일 보자.
화이팅! 아, 이렇게 아이 컨택을 많이 하고요. 아이들 급식할 때 잘 먹을 수 있도록 급식 안전지도 하면서 솔선수범을 먼저 하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맞아요.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 잘해도 싸가지가 없는 아이보다 싸가지 있는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다산고가 명문 고등학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되시면 다산고로 많이 보내주시면 아주 좋은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을 겸비한 인재, 대한민국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최우성 교장 선생님은요,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행복한 미래학교,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 없는 미래는 희망이 없다. 교육 전문가들이 꼭 봐야 할 교육 백서라고 이렇게 미래교육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미래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AI나 에드테크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먼저라는 부분이, 인간이 행복해야지 교육이 행복하고 미래 교육도 행복하다는 그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아, 인간이 행복해야 되고 결국은 인간이 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교육 분야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특별히 동기 중에 최우성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